요즘 K-팝은 물론이고 K-트로트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폭발력을 증명하는 시대지만 진짜 심장을 울리는 순간은 언제나 TV 스튜디오 조명 아래 객석 숨소리까지 들리는 그 작은 무대에서 피어난다. 지난주 홍보 한 줄 없이 조용히 KBS 일가요. 무대 녹화 현장에서 일어난 17분짜리 소동이 그 증거다. 주인공은 빈예석. 아직 대형 기획사 간판도, 지상파 1위 트로피도 없지만 트로 팬덤 사이에서는 감성 단독 주연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다. 그는 공식 편성표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자작곡 한 곡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고 그 장면은 입소문만으로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방송 날짜조차 미정인 무대가 왜 벌써부터 레전드 예약이 됐는지, 그리고 그 한 곡이 어떻게 기성세대와 MZ 심지어 K-팝 팬덤까지 동시에 울리는 아이콘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디테일을 낱낱이 풀어본다. 녹화 당일 여의도 스튜디오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메인 연출 PD는 빈예설을 위해 리허설 시간을 새벽 6시에 배치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첫 자작곡인데 혹시라도 편곡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현장에서 즉시 고칠 수 있게 하려고 무대 디자인팀은 별다른 LED 이펙트도 화려한 백업 댄서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빈티지 필라멘트 조명을 배경으로 낡은 재봉틀 한 대를 소품으로 가져다 놓았다. 빈예서의 할머니가 평생 양재일로 생계를 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즉석에서 추가된 아이디어였다. 스태프들은 기정도로 미니멀한 세팅이 과연 지상파 프라임타임에 어울릴까라며 걱정했지만 정작 빈예서는 의외로 담담했다. 대기실에서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작동되는 피아노 튜닝앱 롤리코드를 켜두고 손가락만 가볍게 풀었다. 흰 티셔츠에 검은 슬랙스. 포마드 대신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머리. 스타일리스트는 오늘은 아무것도 더 칠하지 말자는 주문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리허설이 시작되자 현장 모니터로 흘러나온 첫 가이드 보컬의 조명 감독이 가장 먼저 울컥했다. 할머니. 손은 거칠지만 말씀은 포근했죠. 겨울에도 차가운 밥이 내겐 봄볕 같았죠.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편지 봉투를 천천히 접어 넣듯 내려앉는 발음이 스튜디오 공기를 바꿔 놓았다.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메인 피드는 원테이크 오케이 사인을 주었지만 빈예서가 고개를 저었다. 풀벌레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할머니가 귀가 좀 어두우셨거든요. 결국 효과음 트랙을 줄이려고 우명 감독이 다시 믹싱룸으로 달려갔다. 다들 피곤할 법한 오전 7시. 그런데도 어떤 스태프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 귀에 잘 들리게 하겠다는 가수가 어디 흔해요. 한 스태프의 말이 전부를 설명했다. 정식 녹화. MC 김동건은 오프닝 멘트 대신 짧은 숨을 고르고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의 일생엔 기억하고 싶은 목소리와 잊어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 쪽입니다. 방송 50년차 베테랑이 애초 대본에 없던 문장을 삽입한 건 극히 이례적이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 아래 빈예서가 섰다. 전주가 흐르기도 전 그는 할머니라는 단어를 입모양만으로 먼저 을조렸다. 그리고 기타 3줄짜리 코드가 시작되자 시청자도 모르게 가슴을 쿡 찌르는 듯한 리듬이 오버랩됐다. 첫눈 오는 날이면 시장 골목 끝 포장마차, 다 식은 우동 국물에 날려버린 막걸리 거품 할머니. 그 웃음이 내 전부였어요. 지극히 사소한 풍경인데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카메라는 클로즈업 대신 롱샷을 유지했고 대신 마이크에 맺힌 숨결이 선명히 들렸다. 그건 음향 오류가 아니라 연출진이 택한 거친 숨마저 악보라는 컨셉이었다. 1절이 끝나자 조명은 더 푸르게 2절 후렴의 박수 대신 정막이 흘렀다. 가성도 아니고 완전 두성도 아닌 절묘한 미성이 오래된 상처를 북돋아 주둑 번져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고마워요 한마디가 떨어지자 MC 김동건이 그대로 고개를 떨궜다. 스태프들은 테이크 컷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숨도 못 쉬었다. 원래는 엔딩 인사를 이어가야 했지만 그는 핀마이크를 붙잡으며
눈코를 훔쳤다. 이 노래 듣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싸주신 김밥이 생각나네요. 녹화장은 잠깐 정지 화면처럼 멈춰 있었고 방청객들도 박수를 치기 전에 숨을 고르는 묘한 공백이 생겼다. 누군가가 먼저 손뼉을 치자 그제야 장내가 터졌다. 각도 잡느라 무표정이던 카메라맨조차 컷사인 나오자마자 손바닥이 빨개질 만큼 박수를 보탰다. 이 여우는 그대로 SNS로 번졌다. 녹화가 끝난 지 30분 만에 스태프 중 한 명이 올린 샵사인 녹화장 실화 태그가 불을 붙였다. 베테랑 MC 올린 신인 할머니 노래 하나로 스튜디오 초토화 나나 선배 꿀성 극찬 해시태그만 보면 마치 K드라마 예고편 같았다. 하지만 정작 팬들이 가장 열광한 건 노래 제목도 발매 일정도 방송 날짜도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익명성부터 감성 폭발이라니 이건 거의 트롯계 타짜 아냐 할머니랑 같이 봐야 하니까 제발 오후 9시 타임 줘라 KBS 댓글은 실시간으로 올라왔고 샵사인 빈에서 할머니 노래라는 굿즈도 없이 탄생한 해시태그가 24시간 안에 800만 뷰를 넘겼다. 빈에서 소속사는 처음에는 침묵했다.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공식 답변이었지만 음악업계는 이미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음원 유통사는 정식 버전 피아노 버전 스트링 버전 3종 믹스를 제안했고 음악 프로그램 두 곳이 단독 컴백 무대 섭외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빈에서 팀은 의외의 선택을 했다. 방송이 먼저다. 음원은 나중에 할머니께 직접 들려드린 뒤 처음에는 마케팅 담당자들이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이 결정이 다시 입소문을 탔다. 돈보다 진심이라는 고전적 서사가 가장 강력한 바이럴 모터라는 사실을 입증해버린 셈이다. 그 사이 팬덤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카페 직위들은 할머니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사연 공모전을 열었고 주말마다 치매 노인복지센터의 빈에서 곡 미리 듣기 봉사를 기획했다. 놀라운 건 빈에서가 단 한 번도 팬 활동 지침을 내린 적이 없는데도 팬들은 그의 노랫말에 맞춰 행동 강령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가사를 현실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 34개 팀이 무료 급식벽과 봉사 쪽방촌 연탄 나르기를 진행했고 이 소식이 지역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트롯 팬덤이야말로 실질적 에즈그 그룹이라는 칭찬을 얻었다. 어느새 빈에서의 한 곡은 음악을 넘어 사회적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드라마는 갈등이 있어야 완성된다. 방송국 내부에선 시청률이 담보되지 않은 신인의 긴 무대는 위험하다. 가요 무대는 중장년층 위주 시청자인데 지나치게 서정적인 곡은 분위기를 깰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편성회의에서 담당 국장이 3분 30초 편집을 언급하자 연출 PD가 공개적으로 맞섰다. 숨을 잘라버리면 심장박동도 끊깁니다. 이 발언은 결국 편집 시간을 지켜냈고 대신 PD가 사비로 추가 촬영팀 인건비를 부담해야 했다. 현장은 뜨거웠지만 그만큼 진심 전파가 가진 원초적 힘이 사람들을 움직인 셈이다. 녹화 일주일 뒤 드디어 첫 스틸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흑백 질감의 빈에서가 미소도 없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컷이었다. 그리고 캡션 한 줄과 곧 만나요. 할머니 품처럼 따뜻한 노래로 이 한 장면이 다시 SNS 타임라인을 도배했고 샵사인 곳 백슬래시사인 만나요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었다. 같은 날 오후 KBS 편성표에서 가요 무대 순서가 폐지로 표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알고 보니 내부 테스트 서버가 노출된 오류였지만 혹시 빈에서 편 집어넣으려고 시간 편성 바꾸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KBS 홍보팀은 단순 시스템 오류라며 해명했지만 결국 그 해명 기사조차 조회수 100만이 넘었다. 고전적인 해프닝 바이럴이 딱 그 시나리오였다. 그러는 사이 빈에서는 다음 행보를 준비했다. 지방 소극장 6곳을 묶어 할머니 손편지라는 소규모 투어를 기획한 것이다. 티켓 가격은 죄다 9,900원. 팬들이 놀라 이유를 묻자 그는 손편지 한 통 우표값이 450원 들던 시절 할머니가 한 달 편집비로 9,900원 쓰셨다며 웃었다. 공연장 수익은 전액 독거노인 난방보조기금으로 돌린다고 덧붙였다.
기획사 대표조차 수익 모델이 아니라 사회 실험이라고 자청했고 예매처 서버는 오픈 3분 만에 다운됐다. 그리고 이 서버 다운 뉴스를 스포츠신문이 아닌 경제지가 다뤘다. 9,900원이 증명한 정서 자본이라는 섹션이었다. 이쯤 되면 대중은 한 가지 궁금증에 봉착한다. 이거 다 계산된 마켓이 아니냐? 실제로 음원 기획사 몇 곳이 뒤에 거대 자본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고개를 흔든다. 출연료 대신 할머니 이름으로 익명 기부를 조건으로 걸고 음향 트랙까지 할머니 청력에 맞추는 가수가 어디 흔하냐는 반박이다. 자작곡 발표 자체가 늦어진 이유도 할머니가 너 노래하는 거 TV에서 보면 너무 울까봐 겁난다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결국 여정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할머니에서 출발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계산된 각본은 설 자리를 잃는다. 가요 무대 편성 확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기다림조차 팬들에게는 이벤트가 됐다. 어떤 이는 우리 할머니 생신이 5월 10일인데 그 주에 방송되면 좋겠다라고 희망했고, 또 다른 이는 생방 아니어도 좋으니 무편집 버전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KBS 측은 방송사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답만 내놨지만 내부 소식통은 시청률 수치보다 시청자 반응지수 3를 1차 지표로 삼아 특별 편성안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쉽게 말해 이미 방송 전부터 콘텐츠 반응이 시청률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빈에서 개인에게 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도 각별하다. 그는 여전히 월세 40만원짜리 옥탑방에 산다. 연습실은 지인의 창고를 개조해 직접 단열 공사를 했고 여행도 잘 못 간다. 하지만 주변인들은 그가 돈보다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쓴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그는 새벽 2시마다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한다.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매일 저 시각이 가장 불안해하신다는 이유다. 노래 연습 중에도 알람이 울리면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그 뒤 30분을 선체로 통화한다. 이런 디테일이 우연히 스태프에게 전해지며 쿨하고 힙한 트로트 신이라는 것 보기 이미지를 넘어 한 인간의 진짜 온도가 조명되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자작곡 할머니 눈물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감정의 다층적 파도가 이미 일어났다는 점이다. K트롯계가 가장 두려워하던 이슈 팬덤 고령화도 이 무대를 계기로 세대 융합이라는 테마로 뒤바뀌었다. 젊은 팬들은 할머니 노래라는 키워드에서 부모 세대를 떠올렸고, 중장년층 팬들은 저 가수가 내 손주 같아서 좋다고 말한다. 음악은 결국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고 이야기는 누가 어떤 목소리로 전하느냐에 따라 새 얼굴을 갖게 된다. 빈에서가 보여준 건 고전적 감성의 최신 버전 혹은 디지털 세대가 해독 가능한 아날로그 레터였다. 마지막으로 방송국 내부 회의록에 남은 한 문장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편성전략팀장이 회의 끝에 남긴 메모다. 좋은 콘텐츠는 설명보다 침묵에 강하다. 빈에서 무대는 박수보다 울음이 먼저였다. 그렇다. 때론 박수 대신 만장일치의 침묵이 바이럴보다 빠른 파급력을 준다. 그리고 그 침묵 한가운데 할머니의 손길을 노래한 젊은 가수가 서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리모컨을 준비하고 방송 버튼이 켜지게 기다리는 것 어쩌면 그날 우리는 내 할머니, 당신의 할머니 그리고 우리 모두의 그리움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